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코미디가 진짜 강력해요. 이 코미디 때문에 이 이야기의 좀 뭐라 그러죠? 묵직함이나 진짜 이 영화가 같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좀 묻히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코미디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뽀이뽀로미, 이거 뽀이뽀로미가 굉장히 유명하죠. 뽀이뽀로미 하는데 어떤 분들은 뽀로뽀로미로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이거 앞서서 봤던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포스터, 재개봉 포스터도 뽀로뽀로미로 돼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뽀로뽀로미로 들어봤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뽀로뽀로미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는 뽀로뽀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북경어로 더빙이 된 버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방금 보신 뽀이뽀로미가 광둥어고요. 북경어로 했을 때 뽀로뽀로미라고 합니다. 뽀이뽀로미가 그 한자 의미로 하면 반야바라밀이라고 해요. 반야바라밀, 우리가 뭐 반야심경 이런 거에 나오는 반야바라밀이라는 단어라고 하는데, 이게 저도 반야바라밀이 뭔가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불교 사전에서 보시면은 이제 완전한 지혜, 분별과 집착을 떠난 지혜의 완성, 그러니까 해탈이죠, 해탈.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한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손오공이 결국에 그 해탈의 경지에 다다라서 어떤 그 긴고화를 쓰면서 다시 손오공으로 각성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되게 의미심장한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기본적으로 패러디가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홍콩 마스크라고 그래가지고 주성치가 마스크를 연기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이전부터 주성치를 짐 캐리랑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웃기고 망가지고 뭐 표정 연기 잘하고 이런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손오공이 등장할 때 짐 캐리가 많이 하는 것 같은 동작들을 해요. 이게 에이스 벤츄라나 배트맨 포에버에서도 비슷한 거 하고 이렇게 손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요거를 여기서도 똑같이 재현을 합니다. 자기가 짐 캐리 같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넣은 패러디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보시면 이런 그 행동들이 되게 짐 캐리가 많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에이스 벤츄라부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영향을 받아서, 혹은 아니면 사람들이 너는 뭐 짐 캐리랑 비슷해라고 하니까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장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이 영화가 개그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감동을 주는 영화로 탈바꿈하게 해주는데 되게 중요했던 게 이런 명대사가 아닌가 싶어요. 이 명대사 전문이 이렇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딱히 읽진 않을 건데, 자기가 후회를 했고 그 후회를 이제 하지 않을 기회를 준다면 사랑한다고 할 거고 그 기한을 만년으로 하겠다. 근데 요것도 패러디죠. 앞서서 짐 캐리 패러디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중경삼님 맞아, 일부 그 금성무 대사죠. 금성무가 여기 유통기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유통기한을 만년으로 하겠다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거의 패러디라고 하더라고요. 이 감독 유진이 감독이 이제 중경삼님을 찍은 오우삼 감독이랑 굉장히 친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쓸 수 있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근데 이 대사만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게 멋있는 얘기예요. 되게 멋있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이 영화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하한테 나는 원래 결혼한 여자가 있어서, 백정정이죠. 사랑한 여자가 있어서 너랑 결혼할 수가 없어 라고 하고 헤어지고 나서 그 우마왕에 잡혀와가지고, 또 구라치다가 잡혀와가지고 우마왕의 여동생이랑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 자리에 우마왕이 자하랑 결혼하려고 데리고 왔죠. 그러니까 자하가 이제 지존보를 보고 빡친 거예요. 그래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어마어마하게 연기를 하면서 했던 대사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자하가 이거에 넘어갑니다. 칼까지 떨구죠. 이렇게 구라를 쳐가지고 여기서 또 이제 이야기를 끌고 나가거든요. 이거 연기 보면은 되게 구라치는 거라는 설정인데 되게 열심히 연기해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대사인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이거가 나중에 정말 진심이 돼버리죠. 진심이 돼서 정확하게는 이 멘트는 여기보다 여기서 듣는 게 더 제대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등장을 해서
폭풍간지, 간지폭풍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마왕 때려잡죠. 아, 참고로 이 우마왕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옛날 삼국지 버전이 있거든요. 삼국이 그 중국에서 만든 드라마가 구삼국이 있고 신삼국이 있는데 그 구삼국의 관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키가 되게 크대요. 그래서 아마 이런 우마왕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죠. 그래서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손오공이 돼서 그 우마왕을 때려잡는데 그 와중에 자하는 죽게 되고 이제 후회를 하면서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이 엔딩 부분이 앞에서 개그를 치면서 쌓아왔던, 그러니까 앞에는 좀 웃기면서 아주 조금씩 쌓아왔던 서사를 확 진행시키면서 굉장히 짠한 결말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마지막 결말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죽게 되면서 후회를 엄청 했죠. 그리고 얘네들은 지존보와 자하, 요 둘은 이제 다시 뭐라 그래야 되죠? 환생했다고 해야 되나요? 다시 환생한 두 남녀를 손오공이 보게 돼요. 손오공이 이걸 보게 되는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자는 가지 마라, 남자는 가야겠다, 요 상황인데 요거를 이렇게 보면서 손오공이 이제 느끼는 바가 있어서 모래바람 불게 해가지고 몸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키스하면서 끝나죠. 그리고 여기 이제 중간에 아까 자기가 후회했던 순간들, 이런 것들을 살짝 지나가게 해주면서 엔딩을 잘 맞습니다. 이미지에서 조금 재밌는 것들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이 영화는 조명을 영화처럼 쓰지 않고 연극처럼 썼어요. 여러분들이 연극 보러 가시면 색조명이라고 그래가지고 감정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서 백에 그 강력한 특정 색조명을 확 사용하는데, 이 영화에서도 보시면 되게 자기적인 색조명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밤씬에서 되게 많이 써요. 지금 이런 것들도 대놓고 조명을 그냥 빨간 조명을 빵 하고 때려버린 거거든요. 다행히 이 영화는 어떤 판타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빨간색 뭐 혹은 파란색,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웃겨요. 요 손오공 같은 경우는 뭐 분노에 차있거나 이러니까 빨간색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지존보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파란 배경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부딪힐 수 있도록 이런 정도는 의도한 것 같은데, 이런 밤신의 연극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연극적이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뒤에 나오는 이 영화 내내 줄창 뒤에 연기가 나요. 스모그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이런 스모그 같은 것들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뒤에 배경 같은 것들이 잘 보이지 않게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극에서도 꽤 사용을 하거든요. 연극 같은 데서도 지금 이 공간의 깊이감 같은 걸 좀 감추고 싶거나, 그 다음에 어떤 분위기를 그냥 만들고자 할 때, 그리고 특히 이런 스모그 같은 것들을 뿌려놓으면 이 연기에 이제 빛들이 산란돼서 어떤 조명 효과,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보이죠.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뭔가 백그라운드가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다 연기 뿌리고 조명 때립니다. 연극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는 영화에서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많죠. 이 영화 보다가 느낀 건데, 필름과 렌즈의 특징인지 아니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영화 엄청나게 얕은 심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심도가 되게 얕아요. 그림 보고 있으면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 요 둘 사이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이렇게 포커스 이동이 확 될 정도면 심도를 되게 얕게 찍었고요.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뒤에 엄청나게 날아가죠. 그 다음에 뒤로 가서 또 여기서 또 심도가 되게 얕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 의도적으로 굉장히 얕은 심도를 좀 많이 썼다. 이거는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주인공에, 그러니까 나오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거일 수도 있지만, 그 아까 연극적인 면에서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미술이랑 이런 것들이 다 약간씩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얕은 심도로 이런 것들을 가려보려는 뉘앙스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판타지에 관련된 영화에서는 꽤 어울리는 방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밝기 같은 경우는 뭐 디지털 색 보정을 하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뭐 이 필름 그레인 같은 게 되게 잘 보이거든요. 하이라이트나 이런 데들 보시면 뭐 밝다라고 하면 뭐 100% 거의 다 쓰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어두운데도 굉장히 낮게까지 표현하고요. 밝아져야 된다면 충분히 밝게, 그냥 전체 우리가 요즘에 뭐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서 밝은 부분 뭐 이런 데면 뭐 90%까지 자른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전체 영역을 사용하신 것들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디지털 색보정 관점에서 보기는 조금 어려운 예전의 영화였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그냥 적당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